지난주에 쳤던 몰감 테스트는 이렇게 좀 어려웠다고 맞자? 많이 어려웠어요? 너희 학교 시험이랑 비교해보면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아니면 좀 더 어려웠어요?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해볼까요? 시험 다 잘 쳤어요. 시험 다 잘 쳤어요. 최고 파워반 중에 가장 잘 친 선생님이 수업한 애들 중에서는 70점대가 가장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점대까지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지민은 딱 중간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지? 맞죠? 아, 선생님이 이거 시너지를 갖고 왔네. 우리 와플 교과서인데 맞지? 그럼 그거 보고 하자. 여기까지나? 아, 이것도 안 했어, 생각하고요. 이거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그죠? 169쪽부터 선생님이 좀 교재를 띄워놓고 할게요, 그러면. 잠깐 있어보자. 160쪽. 160쪽.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좀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 앞에 것들 중에서. 네, 넘어갈까? 대신 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코칭쌤 시간에 질문도 하면 됩니다. 자, 169쪽을 볼게요. 일단 합성함수가 뭔지는 저번에 잠깐만 복습을 좀 해주면 우리가 G 합성 F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순서는 F를 먼저 하고, 맞아? 이렇게 먼저 하고 G를 하는 거. 이게 G 합성 F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거. 이 이름이 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 보면 제가 같이 해봅시다. 아, 요 화면을 여기다 딱 띄우면 제일 좋겠다, 그죠? 요 화면을 이거 보면 되니? 괜찮아? 아, 이거 띄울 수 있긴 있는데 부를 거야 돼가지고 부를 거면 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잘 보이니? 잠깐요. 이 화면은 너한테 안 보이는 거 같아. 그래, 문제를 읽어봅시다. 1, 2, 3 막 쭉 나오잖아, 그지? 이때 F3을 구하라고 했는데 둘째 줄에 1대1 대응이 보이잖아요. 그럼 자, 1, 2, 3이 이렇게 있고 A, B, C가 이렇게 있고 4, 5를 있는데 선을 따라가 볼게. 선을 따라가 보니까 지금 1이 A로 가고 있다, 그죠? 얘가 A로 가고 C가 6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써볼게. 이거 말이야. G 합성 F2가 4로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말이 뭐야? 내가 2를 넣었을 때 마지막에 4가 나온다는 거니까 얘가 1로 갈 수는 없죠. 1대1 대응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1로 갔다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갔다 1로 갈 수는 없네, 그죠? 1로 못 가니까. 그럼 반드시 얘가 이쪽으로 갔다 1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3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남았는 얘는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야. 1대1 대응은 남았는 데 가야 되니까 다 끝났죠. 그럼 질문이 뭐야?
F3을 물었으니까 이게 F잖아, 그죠? 3, C로 간다가 답이 되겠죠. 끝인 거야. 어렵지 않죠. 연결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거 바로 한번 풀어볼래요? 밑에 거 확인 1번만 풀어보자. 확인 주제 중에 괄호 1번만 풀어보세요. 모르면 바로 물어보세요. B가 C로 가면 3은 무조건 P로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지. B가 이렇게 갔는데 또 갈 수는 없죠. 그럼 A가 오늘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안쪽에 안 돼요? 안쪽에 안 되면 3을 봐. B가 4 가야 되죠. 맞죠? 그럼 얘는 2를 너무 누르 가야 되잖아요. 그럼 2가 C로 갈 수도 있고 C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답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은 3을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4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그럼 답은 4가 되는 거 맞추죠? B가 4. 그게 아니라 얘는 처음과 끝만 보는데 3이 마지막에 누가 가냐 묻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서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거니까 처음과 끝만 묶고 있는 거야.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4.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합성함수죠. 이해됐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플 익힘 7번 문제를 또 같이 화면 봐도 되고 너 그림 봐도 된다, 그죠? 편한 대로 보시면 돼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말 그대로 그래프를 따라가는 거야. 해볼게요. 첫 번째 F 합성 F 합성 F 3번 얘한테 D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묻는 거죠. 그럼 잘 따라가 보세요. 먼저 D를 F에 넣는 거야. 자, 그러면 D를 따라가 볼까? 봐봐, 여기 봐봐. D를 쫙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C로 가죠? 맞죠? D를 따라가니까 C로 간다. 그러면 얘는 요까지, 요놈까지 했을 때, 요놈까지 했을 때 C인 거야. 맞죠? 그럼 그 다음 다시 C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C를 따라가는 거야?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럼 C를 따라가니까 요까지 B가 나온다. 그럼 다시 소문자 B죠? 그럼 얘가 B가 나오니까 마지막은 또 B를 넣으라는 거야. 또 B를 따라가니까 A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마지막 정답은 A가 된다. 되게 쉽죠? 눈만 잘 따라가면 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 x축, y축에 있는 a, b, c, d가 안 나와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너가 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보면서 이 ynx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ynx 따라서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볼래? 여기 y축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가 y 미리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한번 해볼까요? 350번은 잠깐만. 근데 하나 덜 풀었네. 괄호 2번이요. 하나 더 풀고 갈까요? 이건 1번, 2번. 한번 해보자. 얘는 뭐야? F 합성 fx가 a라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얘는 그냥 써 이렇게 따라 쓰세요 이렇게. 여기를 네모로 잡으면 돼. 네모 알았어요? 네모. 그러면 네모 전체 하나로 보세요. F한테 누구 넣어야 A 나오냐 이거야. 자, 꼭 생각하면 되잖아요. B 넣어야 되죠. 이해됐어? 그럼 얘가 B가 되겠죠? 그럼 다시 fx는 B라고 쓰고 누구 넣어야 B 나오냐면 묻는 거야. 꼭 생각하면 B 나오려면 C죠. 따라서 x는 C 이렇게 풀리면 돼요. 이제 끝났죠?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530번을 350번을 또 지문이가 풀어봅시다. 350번. A, B, C, D랑 그렇죠. 또 나와 있구나 A, B, C, D. 아니죠. 요게 fx. 얘를 따라가요. B 따라 B까지 올라가야지. 맞지? 그러니까 그건 yx는 그냥 기준만 기준선만 생각하면 돼요. 둘 다 했어요? 쉽지? 넘어갈까요? 자, 이제 마프리킨 8번입니다. 여기서는 개념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한번 문제 풀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8번. 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앞에 거는 어떤 숫자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어떤 숫자가 없고 어떤 그래프 전체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따로 뭔가 있다는 건데요. 자, 지금 문제를 그려보면 책에 있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fx예요. 자, 그리고 질문은 이걸 그려봐 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 그려봐 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미리 그릴 준비를 해볼게요. x축 그려놓고 y축을 그려놓고 준비를 좀 해보자 이거죠. 됐죠? 뭐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잡아놓고 원점 잡아놨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일단 요 안쪽에 있는 얘는 fx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일단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fx의 범위를 잡아줘야 되고요. 다시 ffx로 가는 거야. 어차피 순서대로 하는 거 맞죠? x를 f에 넣었을 때가 뭐냐? 맞죠? 그럼 다시 f가 또 있으니까 요 놈을 다시 맞죠? 요 놈을 다시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총 대입을 두 번 하는 거야. x의 입장에서 한 번 대입, 야의 입장에서 한 번 대입이니까 총 두 번이야. 근데 문제를 보면 그래프가 2를 기준으로 꺾이고 있으니까
경계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0에서부터 2 사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0에서 2 방향인 거지. 간단하게 쓰는 거야. 0에서 2까지 갔을 때 fx는 어떻게 돼요? y값이잖아요. 0에서 어디까지가? 4까지 가죠. 얘는 x범위, 얘는 y범위라는 거야. 그럼 얘는 0에서 4까지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출발과 끝이 말이야. 그러면 0에서 4까지의 범위를 다시 f에 넣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 다 얘한테 그리라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요? 요 범위에서요. 이해됩니까? 0에서 2까지의 범위에서 그릴 건데 fx는 0과 4 사이의 그림을 그리라고요. 0부터 4까지 가는 그림.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그림을 얘한테 0과 2 사이에서 그리면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좀 눌렀다는 거지. 이 놈을 0과 2 사이로 눌렀다라는 뜻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2와 4 사이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래요? 2부터 4까지 F 어떻게 돼요? 4에서 0으로 가자. Y좌표 4에서 Y좌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보는 거지. 4에서 0에 있는 요 상황으로 얘를 그리라고요. 요 상황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가는데 얘는 그럼 이걸 봐요. 이 그림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얘도 올라갔다가 맞아? 내려오니까 똑같은 그림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같은 그림이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그림이죠. 쌍봉을 이룬다. 이게 fx 그림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범위와 범위를 두 번 보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얘는 여기에서 다시 얘 범위를 그리라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래프 그리는 끝. 그러면 밑에 그림 353번 문제는 뭐야? F와 G가 섞인 거죠. 조금 전에 뭐야? F만 가지고 그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F와 G를 섞는 그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재미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니까요. 뒤에 가면 이런 문제 많거든요. 뒤에 가면 문제 막 여러 개 있어요. 한 번 더 연습할게. 너가 연습을 해보세요. 같이 해보자고요. 자, 내가 F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문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2구, 여기 0이고 1이고 2점 문제에서요. 이게 fx예요. 자, 두 번째 책에 있는 gx를 또 따라 그려보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림인데 얘도 2고 얘도 2고 얘가 1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F 합성 주잖아요. 자, 내가 그릴 그림 미리 준비하고 있자고요. 내가 뭘 그리겠다? FGX를 그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안쪽에 있는 놈이 G니까 잘 봐야 돼. 얘처럼 X 범위를 잡아주고 GX를 먼저 잡아주고 FGX를 그려야 된다. 맞나? 쪼개지고 있는 범위가 뭐야? 0에서 1. 그럼 0에서 1로 갔죠. GX를 얘기해 볼래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GX. 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얘 먼저 보는 거 그죠? 0에서 1까지. GX는 어때요? Y좌표는 0에서 2까지죠. 그럼 우리는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 범위 안에 그림을 그릴 건데 요 범위하고 얘 범위를 동시에 보는 거야. 맞아? 멀리까지 가는 거야. X 넣어서 마지막 그림. 그럼 이 범위에서
그림을 그리되 나는 gx가 x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0에서 2까지의 0에서 2까지 범위 f를 그려야 되겠어요? 맞죠? f 0과 2 사이에서 f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잘 봐야 돼. 0에서 2까지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방향으로 간다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그림을 여기는 2 잡고 짧게 가요. 짧게 눌러요. 그냥 전범위잖아요. 전범위의 그림을 V자로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죠. 한 번 더. 자, 그 다음 이건 어디야? 1, 얘 보면 이게 지 먼저니까 1에서 2까지야. 1에서 2까지 뭐야? 2에서 0으로 가자. 맞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2에서 0에 gx가 f한테 x 역할을 하니까 f 함수한테서 2와 0 사이 이 방향으로 보는 거지. 이 방향. 이 방향도 같은 그림이니까. 지금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그려주겠죠. 여기가 2가 될 거다.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기에 몇 번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뒷페이지 가가지고 354 한번 풀어볼래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같은 방법이니까 354 한번 풀어보세요. 이 개념 잘 보면서요. 그림을 어렵지 않죠? 좀 헷갈리긴 할 것 같은데 선생님 했는 방법대로 해설지는 방법과 좀 다르게 풀었어요. 해설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너가 고민해보고 풀이해줄게요. 풀이는 그대로 선생님 앞에서 할게요. 선생님 듣고 해야 되니까요. 할 수 있겠니? 선생님 했는 거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보면서 해야 돼. 누구 순서대로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자, 취합성 F.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안쪽부터 일단 본단 말이에요. 자, X 범위가 F가 꺾여지는 지점을 봐야 되겠네. 여기네요. 그죠? 0부터 2분의 3까지요. 그때 누구 본다? fx를 본다. 그리고 gfx를 본다. 자, fx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볼래요? 0에서 3까지. 3까지 아닌가? f부터 F. F잖아, 그죠? 3까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g함수는 0과 2분의 3 사이만 그릴 건데 요 범위를 그릴 건데 실제로 누굴 그린다? 0과 3 사이의 F를 0과 3 사이가 Y범위, Y범위가 되는, 얘한테 Y범위지만 얘한테는 이게 X범위가 되는 거니까 우린 G함수의 0에서 3까지 전체를 그려야 된다. 순서는 0에서 3으로 가니까 요 방향으로 간다. 통째로. 이걸 통째로 어디까지 그린다? 2분의 3까지 이걸 줄여서 그린다. 이 말인 거죠. 줄여서 그린다. 반틈 줄어들었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돼야 되고요. 됐습니까? 끝났죠? 자, 두 번째는 2분의 3에서 3을 보셔야 된다. 그럼 이때는 3에서 0으로 가죠. 그럼 또 뭐죠? 3에서 0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요 방향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시작점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요 시작점을 요렇게 그린다. 이걸 옆으로 얘한테는 요 방향이지만 얘한테는 요 방향으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이렇게 왔다 이래 가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좌표를 굳이 얘기하면 이 좌표는 뭐겠어요? 2분의 5여야 된다. 몇 번에 답이 있냐 보니까 1번에 이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나? 할만해? 밑에는 한번 더 해볼래요? 넘어갈까? 그래, 넘어가자. 너가 할 수 있겠지? 그죠? 연습을 하면. 자, 이제 마프리킴 9번입니다. 자, 마프리킴 9번과 8번의 차이점은요. 8번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푸는 거고 9번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앞에서는 이거를 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지? 이런 식으로 맞죠? 이 자체, 함수 자체를 그리라고 한 거고 9번 유형은 뭐야? 방정식인 거야. 왜 방정식인지 보니까 F 합성 F, 자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는영이기 때문에 오른쪽에가 상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그려도 된다. 생각하고 싶은 말은 상수일 때는 안 그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려도 되기는 돼요. 근데 직접 그려보니까 뭔가 생각할 것도 많고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쌤이 그나마 좀 빨리 그렸던 건데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적인 풀이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정석은 정석이지만 아니거든요. 교과서 풀이는 아니야. 그럼 너네 학교에서 지민이 학교나 은진이 학교에서 이게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만약에 언급을 하신다. 그럼 시험 나갈 확률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 언급을 안 하시면 이거 그림 그리는 건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오히려 9번이 더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안 그리고 푸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교과서적인 풀이 방법은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이 나온다고 하시면 지금 교과서적인 풀도 알려주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방법이요. 이건 안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핵심 표현 좀 적어놓으세요. 책 위에다가요. 치환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치환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치환하느냐?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이렇게 식을 쓰겠죠 우리가. 요 안쪽에 이놈을 치환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바로 fx를 대문자 a로 치환하세요. 그렇죠? 그럼 치환하면 얘는 a로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보는 거야. f 함수한테 a는 하나의 이제 x라고 생각하고 언제 f가 0 됩니까? 라는 거야. 그림 보면서. 언제 0 되죠? 그림을 보니까 언제 0 되죠? 마이너스 2일 때와 맞아? 또는 아니야 0 될 때. 0 된단 말은 x축과 만날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와 0일 때와 2일 때 아닙니까? 이거 이해되고 있어요? 책에 있는 그림에서 점을 땅땅땅 찍은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림 보면은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은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꺾었을 때 맞죠? 그럼 책에 나왔죠? 근데 질문이 뭐지? 실근압을 물었잖아. A는 X가 아니잖아요. 실근은 X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다시 돌려주는 거야. 요 놈 대신에 돌려주는 거야. 다시 fx는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한 번 더. 합성이니까 그럼 x 이제 찾는 거야. 자, 다시 fx를 보세요. 언제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y값이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죠. 왜냐하면 최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게 없죠? 얘는 여기서 해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x는 다시 a가 다시 fx니까 또 fx가 0 되면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했던 거와 똑같죠?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와 2일 때가 있다. 됐나?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a가 2란 말은 fx가 2라는 뜻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언제 2가 되는지 확인해봐. 2를 쫙 따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일 때와 4일 때가 보입니까? 양 끝에 거. 그러니까 y는 2를 봐요. y는 2.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와 4일 때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모든 실근압은 이 5개를 다 더하라는 거야. 다 더하면 얼마겠니? 빵빵 빵빵 되니까 답은 0이 되겠죠. 이돼요? 그러니까 두 번 생각한다는 거야. 치환을 해놓고 미리 찾고 나서 다시 fx로 돌려서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연습을 해볼래? 밑에 있는 문제야. 356번이야. 356번을 풀어봅시다. 해법은 치환이라고 했습니다. 번 생각하기. 이게 중요해요.
생각하기. 밖에 날씨가 덥긴 한데 되게 맑다. 답이 나오니? 지금 같이 풀어볼까 생각하고요. 헷갈려? 그래, 같이 한번 더 해보자. 선생님이 딱 하나밖에 안 풀어줬으니까 좀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치환을 하는 거라고 했지? 이거 A라고 치환하고 언제 0 되는지 볼게요. 그림 보면서요. 자, 언제 0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요때와 요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1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번은 -1이라고요 지금. 또는 이쪽이잖아, 이쪽. 이 좌표는 너가 찾아야 돼. 이차 함수는 왜 대칭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2분의 1 대칭 축이니까 얘 둘이의 간격과 얘 둘이의 간격은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이 간격이 2분의 3이니까 얘도 2분의 3을 얘한테 더하면 돼요.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1을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A를 돌려준다고 했죠? fx래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언제 -2가 됩니까? 하니까 -2를 다시 y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2를 옆으로 꺾었을 때 여기 만난 요 점의 x좌표가 정말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게 이런 뜻이겠죠. 또 하나 1이죠? 그럼 1은 어디쯤에 있겠냐?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1이 있겠죠? 대충 끄은 거세요. 맞아? 그럼 대충 끄었을 때 두 점의 좌표를 찍어보면 여기와 여기란 말이야. 이 점 모르죠? 알파 잡아요? 모르죠? 베타 잡아요. 어차피 합을 묶고 있는 거니까 자, 이때 x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다고요. 자, 질문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점 공식을 쓰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뭔지는 모르지만 중점은 항상 얘잖아요. 그럼 중점 공식 중에서 이런 거 배웠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중점이잖아요. 이게 -2분의 1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뭔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약분되니까 -1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1이다. 이해됐죠? 살짝 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될 때는 중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가 식을 직접 찾아서 해야 돼요. 그 시간도 아끼는 게 좋겠죠. 만약에 문제를 직접 x를 다 찾아라 그러면 식을 구하셔야 돼요. 2차 함수 배웠던 걸 또 토대로 우리 기억나도 2차 함수식 세울 수 있죠. 이거 최고차는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잡아놓고 그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안 구해도 된다. 합을 구할 때. 보통은 합을 많이 물어봐요. 또 아니면 x들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개수는 3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지민아, 잘 이해가 되나? 끝났습니다. 이제 역함수로 갑니다. 내일까지 역함수 끝내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딱 되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지민이 이번에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잖아요. 좀 정시와 저번 잠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정시와 내신에서 너가 어떤 게 더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고 싶은지. 내신으로요? 그럼 우리 1학년 이제 2학기 때 성적이 좀 중요하겠다고 맞죠? 그러면 한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인서울 가려면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대로 인서울의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그래도 한 2점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방에 올리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안쪽 3등급 안쪽이면 뭐 3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으니까 그러려면 몇 점을 맞아야 되냐? 너희 학교에서 1학기 때 성적으로 이제 뭐 비교하자면 70점대 7점대가 되면 3등이 될 수 있다. 그럼 80점대가 되면 한 2등급이 되고 또뭐 90점대 되면 1등급 되는 거야? 그러면 9점 넘어가면 되겠네 이번에. 맞지? 90점 이상이라. 서술형 몇 개 나와요? 4개요. 100점은 35점? 40점 크네. 감점이나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기준이 빡셉니까? 채점 기준이요? 서술형. 풀이만 맞으면 맞다. 그럼 할만하네요. 할만하지 지민아. 잘 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뭔가 딱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고 좀 생긴 것 같은데 나는요. 꼭 나오는 것만 계속 하면 되잖아요. 모의고사도 나온다면서요. 지민이가 서부고인데 평일날 너가 학교에 너도 기숙사 생활한다고 했나? 그럼 평일에 보험 올 수도 있겠네요. 화요일, 수요일 어때요? 수요일 괜찮아요? 선생님이 내일 다 한번 얘기해 줄 건데 이제 선생님이 짠 거랑 너랑 맞춰가면서 이제 변경할 건 변경하고 해야 돼가지고 은진이도 평일에 올 수 있다고 했지만 학교별로 하는 거 보강은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진이는 또 딴 날 잡고 이렇게 해서 내일 얘기해 주려고요. 은진이 오면 그래서 1대1로 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보강이기 때문에 한 타임에 한 2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티칭 코칭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너를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코칭 선생님이 너를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하느냐면 너희 학교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갖고 와서 너희 학교에 프린터물 있지 않나? 그걸 갖고 와서 그걸로 막 선생님이 막 다 풀어준다기보다는 너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걸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부교재 있으면 부교재 없다면서요? 부교재는 없죠? 이 두 개를 아마 계속 주실 거니까 받은 것만큼 계속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좀 질문했으면 좋겠고 그럼 선생님이 너 질문할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희 학교 아까 얘기했던 모의고사 문제를 좀 몇 개 좀 뽑아와서 중요한 것들 같이 풀어보는 거고 또 아니면 너희 학교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쉽습니다. 혹시 너희 학교 기출문제 뭐 선배님이나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없나?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거 없어? 도서관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아는 지인들을 좀 동원해서 서보고 시험지 좀 있냐고. 어딘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너희 학교가 서부고가 달서구인가?
서부냐? 서부고인가 서부고 아니야? 그냥 뭐 달서부가 있고 서부가 있잖아요. 잘 몰라? 서부야? 그쪽 근방의 학원에 아는 쌤한테 좀 구해보려고요. 서부 쪽. 알겠습니다. 쓰면 좋으니까요. 저 때까지 교과서 다 풀어와야 돼요. 다음 주 주말까지야. 근데 다음 주 주말이면 근데 교과서 금방 풀어요. 다 풀 필요는 없고 교과서의 중단원 대단만 풀면 됩니다. 솔직히 하루만 딱 마음 먹고 다 풀 수 있어요. 교과서. 또 학교 수업 전에 또 푼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풀면 돼. 너희 학교 시험 범위까지. 하루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이제 역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범위네요. 근데 너희 학교에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험 나갔을 거야. 기말고사 범위에 어차피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나가는 거지. 저희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은진이는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갑니다. 알았죠? 내일까지는요. 역함수. 역함수 할 때 이 역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란 뜻입니다. 역지사지 할 때 그 역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는데 1, 2, 3, a, b, c, d가 있다. 자,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러면 f를 거꾸로 하는 걸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인버스라고 합니다. f 위에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쓴다가 역함수입니다. 그럼 f의 거꾸로 모두 다 거꾸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 방향도 이 자리가 y, 이 자리가 x가 되는 거야. y 전체가 a, b, c, d가 되고 얘가 1, 2,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또 거꾸로 가는 거야. a가 3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b가 1로 가는 거야. c가 2로 가는 거야. t는 갈 게 없냐? 그럼 얘는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함수가 안 돼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함수 있잖아요.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함수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에 따라서 역함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는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지워서 다시 해볼게요. 하나를 지우면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하나를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3은 또 B로 가볼게요. 만약에요. 역함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B가 1로 가고 맞아? 얘 왜 안 되죠? 두 개나 있으니까. 그렇지. 거꾸로 쓰면 A, B, C 1, 2, 3 맞죠? A는 아무도 못 가잖아, 맞지? B는 1로도 가고 3로도 가는 거니까 1이 되고 C는 1이 갈 거니까 여전히 함수가 안 되죠. 왜 안 돼? A도 안 갔고 B는 두 개나 갔으니까 역함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하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왜 거꾸로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걸 했는지 알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존재할 것 같아요? 안 존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존재할 것 같아요? 안 존재할 것 같아요? A가 3으로 가고 존재할 것 같죠? 존재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거꾸로 했을 때도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또 다른 말로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 명시할 때 했던 용어 까먹으면 안 되죠? 필요 충분 조건이요. 같은 말 이 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과 같은 말은 뭘까? 바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누구가? F함수가 서로 F도 1대1이 돼야 되고 F 인버스도 그러면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을 또다시 까먹으면 안 되겠네? 1대1 대응을 물어본다는 거겠지. 문제 풀 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1대1 대응을 찾는 거야. 자, 문제를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뒤로 가서요. 멀리 가는 건 아니야. 175쪽이야. 175쪽에 보기 2번을 보세요. 자, 보기 2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역함수를 갖는 거야. 다섯 개 중에 그림 보면서 1대1 대응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응? 정답. 끝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1대1 대응이 뭡니까? 뭔가 똑같아. 되게 쉽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 주세요. 쭉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볼 겁니다. 오늘 역함수 다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간 것만큼만 풀어볼 생각인 거야. 알겠죠? 자, 몇 쪽이냐면 183쪽입니다. 찾습니까? 183쪽에 보면 문제 제목이 뭐예요? 5번 문제 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물었네. 그러면 말 그대로 뭐야? 1대1 대응되게 하는 거야. 자, 그럼 fx를 써볼게요. 절대값 x 빼기 3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 쪼개는 거죠. 절대값이 x가 3보다 클 때와 3보다 작을 때 경우를 나누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얘 때문에요. 자, 그러면 3보다 크면 나올 때 그대로 나오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봐. 없으면 동료한끼리 묶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두 번째, 3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붙어 나올 거니까 k-1x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되는 조건이 뭡니까? 1차 함수와 1차 함수일 때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한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한다. 맞나? 같은 부호란 말이 뭐야?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는 뜻이야? 0보다 커야 한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해됩니까? 1대1 대응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1차 함수에서 그럼 둘이 범위는 마이너스 1 또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공역치와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3 넣을 때와 얘 3 넣을 때 결과가 같아야 돼. 딱 봐도 어때? 3 넣으면 얘가 날라가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공역척이 같다고요. 그럼 정답은 이거여야 된다. 이거. 끝이죠? 이해되십니까? 한번 풀어볼래요? 371번 첫 번째 문제 371번에 괄호 1번을 풀어보세요.
아 맞다, 너한테 이거 줘야 되는데. 시험 대비 학문당 플래너입니다. 네, 깜찍하죠. 그거 뒤에 보면 선생님 얼굴 사진도 있어요. 스티커에. 야구 선생님 되게 많죠. 이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선생님 얼굴만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와, 역시 과학의 이정민 선생님. 오, 잘생긴 것 같아요. 보입니까? 어? 우리 학원에서 인기 많으시죠? 찾았어요? 나는 누구냐? 아, 여기 있네요. 네, 이원 선생님도 있네요, 그죠? 그래, 공부할 날짜 딱 됐을 때, 아, 수학 딱, 이거 스티커 딱 떼가지고 딱 붙이면 돼요. 그래. 다 풀었니? 기울기와 기울기야? 2 빼기 A하고 이거 마이너스 2 빼기 A 두 개 곱해서 이거 이게 2 빼기 A구나. 이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붙여. 곱해서 빼기가 아니라 곱하는 거야. 다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죠? 좋아. x 앞에 있는 개수를 보면 이게 a 빼기잖아. 얘는 2 빼기 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이잖아.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여기 음수수 있으면 양변 마이너스 빼기잖아요. 근데 얘도 음수 있잖아. 그럼 그냥 같이 바꾸면 방이 안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 이거 그대로 보는 거죠. A번호는 마이너스 2잖아. 이거보다 크다죠. 얘가 자연수였으니까 이거보다 크다. A는 3보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 똑같이 푸는 거야.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그 마지막 답을 구할 때는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넘어갈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설명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가서 역함수의 정의를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선생님이 정의 얘기 덜 했죠? 말로만 했잖아요. 그치? 거꾸로 하는 거야? 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페이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174쪽에 돌아와서요.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여기 원소를 x, y라고만 잡아볼게. 이렇게 보따리에다가요. 이래 가는 거죠. 이게 바로 y는 fx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y가 나오려면 f한테 x를 넣는 거란 뜻이죠. 그럼 역함수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니까 y에서 x로 가고 여기가 f 인버스가 된다.
그럼 얘가 이래 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x가 나오려면 인버스한테 y를 넣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 이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정의는 이거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제 묶어주면 y는 fx일 때 맞죠? y는 fx일 때 이거다라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면서 y가 fx일 때 x와 y의 위치가 바뀐 걸 보셔야 됩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함수 이름을 바꾸면 된다. 이게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f 인버스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뭐 2x 빼기 1이 있다. 문제에서 이거 1대 되면 되죠. 이거일 때 f 인버스 만약에 f 인버스 3을 물어봐요. 응? 이 물어본다고 생각해봐. 이게 뭘 거라고 질문한다고 질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로 잡아 이렇게 K라고요. 내 말 이해돼? 이걸 거꾸로 생각해도 되잖아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놈이 여기서 보면 y 자리에 3이 있는 거잖아요. x가 여기는 k로 잡은 것 뿐이야. 그러면 얘를 k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얘 둘이 위치 바꿔도 되잖아요. 맞아? 위치 바꿨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인버스를 없애면 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fk가 3이란 말은 여기다 k 넣으면 되는 거니까 2k-1 해가지고 k는 2가 된다. 그러니까 정답이 된다. 답이 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는 모르는 숫자는 미지수로 잡고 원래 함수로 푼다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해도 우리가 이걸 이 방향으로 가는 걸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함수로 풀 수 있는 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 이 문제 자체가 역함수의 정의로 푸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좋아요. 그럼 정의대로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된 게 근데 요 쌤이 금방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 인버스 말이야. 인버스를 거꾸로만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179쪽을 봅시다. 역함수의 계산. 찾습니까? 익힌 문제 첫 번째입니다. 1번. fx는 ax 더하기 b라고 했고요. 여기서 조건은 f-3이 1이라고 했죠? f-3이 1이고 또 f-인버스 3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리고는 질문은 뭐야? f1을 묻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a와 b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입을 하셔야겠네요. 마이너스 3을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 끝이죠. 두 번째, 얘는 살짝 바꾸는 게 좋겠네요. 인버스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없앴잖아요. 이거 없앴죠. 이거 없애고 위치 바꾼다고요.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원래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거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이거다. 여기서 이 둘이를 연립한다 라는 겁니다. 연립해서 b를 날려주려면 빼면 되잖아요. 뺐더니 왼쪽 길이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 길이 빼면 마이너스 a가 되죠. 따라서 a는 2가 되고 a가 2일 때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7이어야 된다. 그러면 fx가 완성됐죠? 2x 더하기 7 약 1 넣으면 답이죠.
1로 하면 9가 된다. 요렇게 푸는 게 정의로 푸는 거예요. 자, 괄호 2번은 합성된 상태죠. 그럼 합성함수하고 응용이 된 거니까 괄호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 되면 자, 또 fx는 ax 더하기 b하고 돼 있고요. f 인버스 1이 2라고 돼 있지? 자, 바로 풀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버스 없애고 들어오고 나가고 첫 번째 또 써야죠. 2를 넣어야죠. 2a 플러스 b는 1이다 까지 하나의 식을 구했죠. 나머지 하나의 식은 합성함수인데 는 -3이라고 돼 있죠. f2는 -3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f2를 구해놨죠. 여기서요. f2가 얼마죠? 1이잖아요. 이런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1 바꾸면 되죠. 그럼 뭐야? f1이 -3이라는 거니까 f1이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되고 -3을 여기다 써주고 이 둘이 연립하면 똑같이 이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구한 다음에 다시 f3 구하면 되니까 뭐 기상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선생님이요? 자, 중요한 거는 x와 y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함수를 거꾸로 잡아주신다. 인버스는 원래대로 원래 건 인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얘네 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요것과 요거를 왔다 갔다.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있는 문제요. 359번을 끝까지 답을 구해봅시다. 했니? 답이 나와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자, 176쪽에 이제 성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았는 거는 내일 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의 성질이면 170 쪽수가 6쪽. 이것만 하면 좀 양이 좀 많네, 그지? 얘가 성질이, 그죠? 근데 이 성질 세 가지를 아까는 정의였다면 이제 성질이에요.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뭐 얘는 좀 약간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겠죠. 보통 수학에서 개념에서 말이에요. 성질은 정의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맞죠? 정의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성질 첫 번째. 책에 있는 대로 써볼게요. 인버스의 인버스. 음악 이해돼요? 인버스의 인버스가 뭘까를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해되나? 인버스의 인버스가 뭐가 될 것 같아요? F죠. F 맞아? 말 그대로 인버스 이런 거잖아. 이렇게 간 게 F. F. 그럼 저 말의 뜻이 뭐야? 말로 해석하면 거꾸로의 거꾸로야. 자, 이게 F로 간 게 F거든요. 그럼 거꾸로의 거꾸로잖아요. 원래 방향하고 똑같아지죠. 그냥 F인 거야. 쉽죠?
첫 번째 이야기 되게 쉬운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두 번째 이야기야. 자, 그러면 F한테 인버스하고 합성을 시키겠다. 이거 인버스 합성 F가 뭘 의미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또 그려볼게요. X에서 Y로 가는 거, 이게 F고요. Y에서 X로 가는 게 인버스 아닌가요? 반대로 가는 거야? 그걸 합성시키면 연결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뭐야? X를 넣으면 Y로 갔다가 Y가 다시 X로 가는 거니까 뭐야? X 넣으면 X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책에서 어떻게 설명한 거야? 여기다가 괄호에서 X 넣으면 X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한 말이 뭐예요?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i가 항등함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오케이? 두 번째, 위치를 거꾸로 해볼까요? 얘는 어떤 상황인지 또 해볼까요? 얘는 순서를 누구부터 해요? 인버스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버스를 먼저 써야 되니까 y에서 시작하는 거죠. 맞아? 얘가 f. 그럼 얘는 뭐야? y 넣어서 y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y 넣으면 y 나온다. 그럼 얘도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와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항등함수와 항등함수면 이 둘이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 둘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같다고 할 수 없다. 왜냐? 같은 함수가 되는 조건이 뭐죠?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얘는 정의역이 시작점이 x고 얘는 시작점이 y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다르면 같은 함수 될 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은 나왔지만 다른 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로는 말하기 애매한 거야.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위치 바꾸면 우리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교환 법칙은 되지 않는다. 그걸 써놔야 됩니다. 책에다가. 책에 저 이야기 옆에다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되죠? 좀 빨간 색깔로 써볼게요. F 인버스 F는 F 합성 F 인버스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른 거야.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다르다고 하는 게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다. 이건 뭐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이 위치 바꾸면 인버스로 바뀐다. 이거는 바로 정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G 합성 F에다가 내가 X 넣으면 X 나온다. 거꾸로 F 합성 G에다가도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고 책에 나와 있죠? 이 말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쓰면요. 한 번에 쓰면 G 합성 F가 I라는 거죠. 자기 자신. 이것도 거꾸로 썼죠? G F 합성 G.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항등, 거꾸로 해도 항등이면 위에 거와 똑같이 얘들이 갔다 오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갔다 올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G는 F의 역함수여야 된다. G의 역함수도 F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얘와 같은 말인지 알겠네? 자, 이 자리에 인버스가 들어가야 이거라는 거죠. 이 자리는 그러면 요 놈을 보고 얘기하면 되니까
얘도 뭐야? 이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거꾸로 하면 얘가 야의 역함수죠. F가 야의 역함수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야의 역할을 한 번 더 일반화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같은 x를 넣었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정유이 같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제 말은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처음 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좋아. 세 번째 이야기. 요것만은 끝이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합성된 함수한테다가 전체 역함수야. 아까는 각각의 역함수였단 말이에요.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이렇게요. 얘는 합성된 것도 역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역함수하면 나올 이 인버스가 얘한테도 들어가고 얘한테도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 얘부터 써야 돼요. 얘부터 쓰고 얘를 뒤에 씁니다. 거꾸로 나오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거꾸로 나오는지를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얘는 누구부터 하는 거야? G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G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만 문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그냥 G라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거 F라고 해볼게. 그러면 G 합성 F 합성 G 요까지만 줄을 치면 얘는 여기서 뒤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맞나요? 그럼 얘를 거꾸로 가면 이 말이잖아요. 얘가 일로 간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란 말이에요. 그럼 이놈은 잘 보시면 거쳐갈 때는 얘는 봐봐. 노란 색깔은 1로 갔다 1로 가잖아요. 근데 빨간 색깔로 보면 1로 갔다 1로 가잖아요. 얘가 이름이 뭐야? F 인버스고 얘가 이름이 G 인버스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발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죠? 먼저 한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뒤에 쓰잖아요. 얘가 그러면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얘를 거꾸로 써야 되는 게 맞다는 거야. 합성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반대로 역함수가 된다. 시상하면 얘를 먼저 쓰고 뒤로 간다. 이거 먼저, 이거 뒤에. 그렇죠? 얘가 원래 역함수가 먼저니까. 원래 함수가 먼저니까 역함수가 뒤로 와야 된다는 거지. 얘를 먼저 하는 거지. 이 설명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 약간 공식화해서 외워야 돼,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를 다 했다면 앞으로 이런 거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 하고 외워도 괜찮은 거죠. 얘도 이런 거 나오면 얘는 항등함수야 라고 기억하라는 거고 위의 세 개도 공식화해서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성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좀 치우고요. 시간이 좀 남았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해설 보면 이게 다 증명이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찮니? 자, 한 문제 풀고 마치려고 합니다. 180쪽이야. 보이니? 180쪽에 마플 성질 이걸 치우고 하자. 2번 역함 성질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요. 자, 질문이 뭐야?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죠? 이게 HX라고 했죠, 문제에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질문을 다 써볼게. F 인버스 2가 3이다. G 인버스 3, 1이다. 질문. H2를 묻는 거잖아. 맞죠? 어떻게 하면 돼? 맨 처음 시간대에 2 넣으라는 거잖아요. 넣어볼게요. F 합성 G의 인버스 2를 찾으면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라고 누구부터 쓰라고요? G 인버스 먼저 쓰고 F 인버스 나중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인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합성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요.
합성함수 이제부터 푸는 거야. 자, 넣으면 되죠. 이 놈이 이거죠. 맞나? 다시 이 놈을 여기 넣은 게 이거죠. 답은 그냥 1인 거야. 맞니? 끝. 이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만 우리가 금방 써먹은 겁니다. 역함 성질이야. 거꾸로 썼죠? 자, 괄호 2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F 잘 보셔야 돼요. G 합성 F의 인버스 다시 F 이 전체의 3을 구한 걸 찾아라가 질문이죠. 자, 그러면 식은 책에 있는 거니까 식은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놈은 이 안에서 먼저 풀어야 돼요. 요거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F 인버스 G 인버스. 맨 앞에 있는 F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따라 쓰자고요. 됐니? 자,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얘와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I가 되면 합성해서 항등은 필요 없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만 남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G 인버스 F3이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F3이 뭐죠? 3을 F에 넣으면 얼마야? 2 맞나?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얘 묻는 거죠?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한다? 는 K 잡는다. 잡고 자리 바꾼다. G, K는 2다. 그럼 GK는 G 함수한테 K 넣으면 되니까 2K 더하기 4가 될 거고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정답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죠. 선생님이 지금 계산한 걸 좀 끝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풀었는데 푸는 시간은 지금 못 줘서 내일 요거 362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여기까지 있습니다. 순서를 약간 선생님 바꿨죠? 이해 안 됩니다. 선생님 좀 뒤에 가서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자, 이해는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은진이는 요거 좀 집에서 그죠? 좀 보고 내일 오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